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자, 그럼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전문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은 어깨가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턱관절 치료 후에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실제로 좋아진 치료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겨울이 워낙 춥잖아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평소에 어깨가 아프시던 분들은 더욱 통증이 좀 심해진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해진 어깨 통증 때문에 다음 달에 다가올 설 명절 또한 걱정되신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한의원에 보시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어깨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덜 되고 근육이 잘 뭉치다 보니까 네. 어깨 쪽이 평상시에 안 좋았던 분들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흔히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오십견부터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모두 오십견이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40, 50대에서 네. 오십견이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또 쪼그라들면서 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굳어지고 유착되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년층에서 오십견이 나타나는 실제 오십견은요, 어깨가 아픈 증상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 어깨가 아픈 사람 10명 중 2분만 실제 오십견이지 나머지는 오십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회전근개 손상이 더 많습니다. 네. 중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의 약 70%는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오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사실 원장님 이 오십견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들 들어서 아시는데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것인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회전근개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가 회전하는 근육에 이제 감싸고 있죠. 어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깨 주위에 근육이 감싸고 있고 근육에 또 힘줄이 붙어 있죠.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에 붙어 있는 힘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회전근개 힘줄들이 어깨뼈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깨를 움직이는 건데, 이 힘줄들이 손상됐을 때 어깨 움직임에 장애가 오고 어깨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건 오십견은 아닙니다. 똑같이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똑같이 어깨가 아픈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오십견과 이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되고 파열되는 두 가지 증상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십견은 50대에서 잘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회전근개 파열도 중장년층에서 주로 잘 나타나는 것인가요? 예, 회전근개 파열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처럼 퇴행성 질환이에요. 네. 무릎을 많이 써서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이 와서 무릎에 통증이 오는 퇴행성 관절염처럼 40,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깨를 많이 움직이고 사용하다 보니까 회전근개 힘줄들도 그만큼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사용이 된 거죠. 이 힘줄들이 결국 손상되고 헤어지고 심해지면 끊어지기도 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염처럼 똑같이 퇴행성 질환인데 무릎 관절염과 차이는 무릎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고요. 어깨는 회전근개 힘줄,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십견 증상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겉에서 보기엔 똑같이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겉으로는 좀 구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구분 방법이 필요합니까? 네, 똑같이 어깨가 아프고 똑같이 어깨 움직이는데 제한이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힘든데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운동 범위의 제한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면서 유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든 말 그대로 동결견, 어깨가 완전히 굳어서 유착이 되는 거고, 회전근개 손상은요, 팔을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는 동작이 안 되거나 열중시어 자세가 안 되거나 이렇게 특정한 각도, 특정한 운동 범위로만 통증이 유발되거나 운동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걸 보면은요, 팔을 열중시어 자세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뒤로 돌리는 자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0견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회전근개 질환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각도에서 아파진다. 그리고 어느 특정 각도에서 아파지다가 그 범위를 또 넘어가면 또 괜찮아져요. 50견은 그냥 아예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각도가 더 이상 벌려도 안 되는 건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정도 아픈 범위를 또 지나가면 또 괜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전근개가 힘줄이 조금씩 이상이 나타날 때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점점 힘줄이 늘어나고 손상되면서 결국은 파열돼요.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면 곤란하거든요. 네. 예. 그 회전근개 팔로 어깨를 실제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야구 선수들도 수술을 꽤 많이 하거든요. 네. 어깨 쪽 회전근개 수술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업이 운동이 아니신 분들은요, 이제 가급적 수술하지 않고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일단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근육과 힘줄을 볼 수 있는 초음파가 요즘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은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된 게 나와요. 끊어진 것도 나오고. 그런데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약간 늘어나거나 손상된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요즘에 어깨 수술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도 정말로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가 치료되듯이 어깨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회전근개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됐을 때, 완전히 끊어졌을 때가 이제 수술이 적응증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운동을 하는 야구 선수들 보면은 예.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투수들요, 스트레칭을 거의 몇 시간씩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깨와 팔 근육 주변을 이렇게 잘 늘려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이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힘줄이 이완이 안 되면서 무리가 오게 돼요. 퇴행성 질환입니다. 무릎 관절처럼 어깨를 많이 쓰면서 4, 50년 살아가다가 오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힘줄이 조금씩 닳고 손상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초에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와 목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목도 스트레칭, 그리고 치료도 역시 어깨가 아플 때 목도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이란 거는 처음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예방하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체조, 목 어깨 운동을 해주면은 치료하지 않고도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전문 진료하고 계신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목은 턱관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턱관절 치료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좀 좋아진 예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고 찜질해주고
아이스팩이나 핫팩 같은 거 해주면서 어깨 주위를 치료했는데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 증상이 안 낫는다. 어깨가 계속 아프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 되면은 이제 턱관절 치료를 들어가야지 이제 됩니다. 네. 2012년 8월 달에 이제 내원하신 50세 여자분 회전근개 파열 증상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른쪽 어깨를 열중시호하는 자세가 안 돼서 오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깨 회전근개가 손상돼서 수술을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턱관절 치료가 목과 어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이 방송 들으시고 이제 내원하신 건데, 이분은 왼쪽 어깨는 돼요. 열중시호 자세가. 근데 오른쪽 어깨가 뒤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아주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권유도 받은 건데, 이분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힘줄들이 다른 거예요. 다르면서 손상된 거죠. 그래서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 손상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처음 내원하신 날 보니까 제가 어깨를 이렇게 뒤로 돌려보니까요, 안 돌아간 걸 최대한 돌아가게 해보니까 아주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에요. 이 회전근개 이 통증이 이만큼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어깨를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건데, 첫날 이제 두개골, 척추, 목, 흉추, 골반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목은 심화 일자목이고 좌측으로 기울어졌어요. 목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어깨 높이도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러면 한쪽 처진 어깨는 부담이 오고요. 회전근개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이 처져 있는 한쪽 어깨 문제가 되고요. 이게 결국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어깨 통증, 회전근개 힘줄을 이제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야지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의 좌우를 수평을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어깨가 기울어서 팔이 한쪽은 축 이쪽으로 늘어져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팔은 어깨 쇄골 이 견갑골 관절와에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네처럼. 네. 우리 이 어깨는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제일 운동 범위가 각도가 커요. 제일 운동 범위가 각도가 큰 운동 각도를 가진 관절인데, 이게 한쪽으로 축 늘어지면서 이렇게 처져 있다 보면요, 결국은 어깨가 문제가 옵니다. 이 처져서 매달려 있는 팔을 어깨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는 거예요, 힘줄에. 그래서 이분은 어깨를 치료하려면요, 어깨의 좌우 높이를 일단 같게 해놓고 수평을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요,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어깨 좌우의 높이를 맞춰주면요 잘 나아요. 네. 참 사람 몸이 좌우 대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깨는 목과 같이 움직이고 목뼈는 어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어깨 좌우 높이를 맞춰주려면요 목뼈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 엑스레이상 한쪽으로 기울었죠. 목뼈가 한쪽으로 기우니까 어깨도 당연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뼈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일자목을 C자형 커브로 만들어줘야지 어깨도 좌우의 높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목뼈를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게 턱관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턱관절은 경추 1, 2번을 잡아서 축추의 중심을 잡아서 목뼈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턱관절의 균형을 잡으면 목뼈가 제대로 쓰고 목뼈가 제대로 쓰면 어깨가 좌우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분도 턱관절 치료를 시작해서 3개월째까지는 턱하고 목까지는 좋아지는데 3개월 때까지 어깨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회전근개 파열 손상된 진단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깨까지는 좋아지지 않다가 4개월 되는 시점부터 어깨가 이제 뒤로 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까지는 목하고 턱관절, 어깨 윗부분까지는 내려왔는데 어깨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4개월째 넘어가니까 겨우 어깨가 반응이 온 거죠. 이처럼 어깨가 오랫동안 진행되신 분들, 그리고 목하고 턱관절까지 이상이 있으신 분들 치료가 좀 걸리지만은 턱부터 목, 어깨로 잡아서 내려가면은 어깨는 수평이 맞아지면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회전근개 힘줄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킨 한약까지 써주면 좀 더 빨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극심한 어깨 통증,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인 수술을 하기보다는 어깨에 수평을 맞추고 목에 수평을 맞춰서 턱관절까지 수평을 맞추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회전근개 파열 증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무 수술을 하고 다시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바로 수술하시지 말고 가급적 수술하지 않고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수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또 회전근개 손상에는 턱관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